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보궐선거 꼭 2주 남았습니다. 서울시장 자리를 두고 여야 후보가 확정되고 첫날부터 난타전이었습니다. 먼저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MB 아바타 이명박 시즌2라고 몰아세웠습니다. 특히 오 후보가 태극기 집회에서 한 발언을 거론하면서 합리적 보수로 위장한 극우 인사라고 공격했습니다. 먼저 이학수 기자입니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대진표가 확정되자 선거는 지금부터라며 오세훈 후보와의 일전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여권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만나 자신의 서울시민 재난위로금 10만 원 공약에 대한 공감대를 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서울이 적어도 전국 평균 정도의 매출 회복으로는 끌어올릴 필요가 있겠구나. 좀 위로금 형태로 드릴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이제. 맞상대 오세훈 후보에 대한 공세도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과 관련해 몇 차례 말이 바뀐 오 후보의 해명은 BBK 의혹 당시 이명박 후보와 똑같다며 MB 아바타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이명박 시즌2를 허용할 수는 없습니다. 민주주의, 그리고 경제 민주화, 공정의 이 부분이 다시 후퇴할 것입니다. 측면 지원에 나선 민주당은 2년 전 오 후보의 태극기 집회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최악의 대통령, 독재자 문재인을 헌정유린의 죄목으로 파면한다. 전광훈 목사가 주도한 태극기 집회에서 대통령 파면을 선동한 걸 보면 오 후보가 내세우는 합리적 보수는 표를 얻기 위한 위장 전술일 뿐이란 겁니다. MB 아바타를 넘어서서 극우 정치인입니다. 촛불 정신을 부정하고 이명박 박근혜 구출하기에 혈안이 된 태극기 부대와 손잡은 극우 정치인. 박영선 후보는 유치원 무상급식에 이어 어르신 점심도 서울시가 무상 지원하겠다며 정책 행보도 이어갔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연일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성과를 강조하는 글을 SNS에 올린 데 대해 박 후보는 피해 여성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며 좀 자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비난하면서 박영선 후보야말로 그의 아바타라고 받아쳤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은 오 후보 캠프에 공식 합류했습니다. 이어서 배주환 기자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오세훈 후보와 함께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했습니다. 의원들은 기립박수로 안 대표를 환영했고 안 대표는 오 후보 승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권의 날카로운 창과 든든한 방패가 되어 싸우고 반드시 오세훈 후보가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며 단일화 경쟁자들과 한 팀을 꾸린 오 후보는 여권의 공세에도 본격 대응했습니다. 먼저 자신의 태극기 집회 발언을 두고 극우 정치인이라는 민주당의 공격에 대해선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독재자가 아니냐며 자신의 발언을 정당화했습니다. 반통합, 분열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지금도 굳게 생각합니다. 그게 독재자가 아닌가요? 이명박 시즌2가 될 거라는 박영선 후보의 공세에 대해서도 박 후보가 문재인 아바타라고 반격했습니다. 문재인 아바타인가? 라고 박영선 후보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런 독재자의 면모를 이 박영선 후보가 그대로 답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 시민 모두에게 재난위로금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박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도 선거용으로 돈을 푸는 돈풀리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박 후보의 유치원 무상급식 공약에 대해선 찬성 의사를 표하면서 10년 전 자신의 무상급식 반대 사퇴 논란을 사전에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4.7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은 내일 시작됩니다. 여야 모두 물러서기 어려운 선거여서 시작부터 여야 후보들의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코로나19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새로운 확진자는 하루 만에 400명대로 늘었습니다. 두 달 동안 이어지는 정책이 위기감보다는 오히려 안이해지는 건 아닌지 저희가 저녁 시간 술집 식당 거리를 둘러봤는데 걱정스러운 장면이 많았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대가 즐겨 찾는 주점들이 몰려있는 서울 홍익대 근처. 저녁이 되자 거리엔 활기가 넘치고 식당과 술집 어디든 손님들로 북적거립니다. 수도권의 식당과 주점, 노래방 등의 영업시간이 밤 9시에서 10시로 늘어난 지 5주째. 식사를 한 뒤 술 한잔 할 시간이 되다 보니 8시가 넘으면 자리가 있는 술집은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과연 방역은 잘 지켜지는 걸까? 취재진이 주점 한 곳에 들어가 봤습니다. 체온 확인과 QR코드 체크는 지켜졌습니다. 하지만 가게 안 20개 정도의 테이블은 단 하나를 빼곤 손님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2단계 거리두기에서 유흥시설 5종은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돼 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됐다고 해도 테이블 사이 1m 거리두기나 가림막을 설치했어야 하는데 둘 다 위반입니다. 손님들 역시 마스크를 벗고 큰 소리로 웃고 떠들며 게임을 하기도 합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피해 식당 밖에 모여 이야기를 하고 턱 마스크를 한 채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도 심심찮게 보였습니다. 방역당국은 이처럼 장기간 거리두기로 인한 피로감에 방역이 느슨해지는 점을 가장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밀집해 있거나 또한 야외 활동과 연계된 식사 모임, 그런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상당히 경계를 해야 되는 점이라고. 특히 나들이철을 맞아 꽃 구경과 산행을 전후해 음주와 식사를 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김하영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75세 이상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파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되죠. 오늘 파이자 사한테에서 직접 구매한 백신 중 첫 물량으로 25만 명분이 국내에 도착했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화물기 한 대가 인천공항에 착륙합니다. 지난 2월 말 들어온 국제 백신 공동구매기구 코백스의 화이자 물량과는 달리 정부가 화이자사와 개별 계약한 백신 1,300만 명분 중 초도 물량 25만 명분이 들어온 겁니다. 백신은 곧바로 수송트럭 15대에 나눠져 군과 경찰의 호의를 받으며 전국 22곳의 예방접종센터로 옮겨졌습니다. 싱가포르 화이자 지사랑 통화를 했고요. 지금 온도 기록이나 온도 유지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냥 오픈하는 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이달 말 25만 명분이 더 들어오고 6월 안에 300만 명분이 추가로 도입되는데 다음 달 1일부터 75세 이상과 노인 보호시설 이용자들에게 순차 제공됩니다. 백신이야말로 감염병으로부터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드릴 수 있는 강력한 보호막입니다. 75세 이상 어르신들께서는 정부를 믿고 주저함 없이 접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세 이상 요양병원 입소자들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누적 접종자는 7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병의원에서도 본격 접종이 이루어질 5월 말부터는 접종자 수가 크게 늘며 속도도 빨라질 거라며 11월 집단 면역 형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접종 참여율이 상당히 좀 낮은 수준이었다가 실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접종 참여율 자체가 의향 자체가 높아지는 그런 이제 공통적인 그런 현상들을. 실제 국내 여론조사에서도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사람은 68%로 맞지 않겠다는 사람보다 5배 이상 많게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은 어제 대통령이 맞은 백신 주사기가 바꿔치기 됐다는 허위 사실이 온라인에서 제기된 것과 관련해 주사기 바늘의 오염 방지를 위해 캡을 씌웠다, 접종 전 벗긴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대구경찰청은 허위 글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하나은행이 판매한 이탈리아 헬스케어라는 펀드가 있습니다. 안전한 투자라면서 1,500억 원어치를 팔았는데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하나은행의 설명과 전혀 다른 사실이 줄줄이 드러났고 유령회사 하나가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먼저 김윤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하나은행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500억 원어치를 판매한 이탈리아 헬스케어 사모펀드입니다.
이탈리아 지방 정부의 의료보험 채권에 투자하는 거라 안전하다고 선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전하다. 그 얘기는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역시도 같은 업종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고. 상품 설명서에는 13개월만 기다리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원하는 기간에도 맞았었고 5%로 확정 수익률로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뭐 가입은 안 할 이유가 없죠. 하나은행은 예금 같은 안전한 투자를 찾는 고객들에게 이 사모펀드를 적극적으로 권했다고 합니다. 특별한 혜택을 하나은행에서 주는 장기 고객을 위한 상품이다라고 저는 들었어요. 저는 믿었죠. 당연히 10년 이상 거래를 했으니까. 하지만 사고가 터졌습니다. 환매가 중단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왜 그러는 건지, 이탈리아 정부가 안 망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알고 보니 이 펀드의 실체는 하나은행의 설명과 전혀 달랐습니다. 자산운용사의 약관을 보니 최소한 2, 3년 동안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13개월은 처음부터 불가능했던 겁니다. 사들인 채권도 대부분 회수가 불가능한 불량 채권들이었습니다. 사실상 사기를 당한 셈입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수상한 회사가 하나 발견됐습니다. 한남 어드바이저스. 이 회사가 중간에서 수수료를 4%나 떼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수수료만 47억 원입니다. 한남은 환매 중단을 하는 날 주주총회를 열어 회사를 해산해버렸습니다. 한남 어드바이저스의 대표는 김모 씨. 그런데 알고 보니 이 펀드를 운영한다는 미국 투자회사의 대주주도 역시 김모 씨입니다. 김 씨가 혼자 회사를 2개 만들어 북치고 장구치며 수수료 장사를 한 겁니다. 왜 그럼 이 꼬리 자르기까지 해가면서 같은 사람이 국내 회사 하나 만들고 해외에다가 또 회사를 하나 만들었느냐. 이거는 근본적으로 사기를 염두에 두지 않고는 굳이 이런 구조를 만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김 씨는 환매 중단 사태가 터지자 미국으로 출국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미입니다.